어머니의 장례식 날 나는 울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묻더라. 딸이 눈물 한 방울도 없더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나는 정말이지 눈물이 나지 않았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어머니는 늘 차가웠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진 모르겠다. 다만 어머니는 나를 좀처럼 따뜻하게 부른 적이 없었다. 동생은 늘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서랍 속 인형을 꺼내 혼자 놀곤 했다. 넌 왜 그렇게 느리냐? 언제 철들래? 그런 말투 쓰지 마. 나는 늘 엄마의 잔소리 대상이었고 동생은 엄마의 말없이 흐뭇한 미소의 주인공이었다. 그게 서운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 어차피 해봤자 돌아오는 건 한숨이었으니까. 기억난다. 중학교 졸업식 날 나는 엄마가 올 줄 알았다. 수첩에 큰 글씨로 졸업식 10시라고 써놨으니까 매일 보시던 수첩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다. 식이 끝나고 다른 애들 엄마들이 꽃다발을 주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앞에 장본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엄마는 그걸 정리하며 말했다. 너 왔어? 그 한마디였다. 그날 나는 혼자 짜장면 사 먹으며 졸업을 기념했다. 그 기억은 내게 그냥 일상이었다.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다. 그리고 나도 엄마를 서서히 지웠다. 엄마와 말이 줄었고 마주 앉는 식사조차 어색해졌다. 나중엔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조용히 지나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20살 되던 해였다. 그날 아침 아빠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 도착 전 숨을 거두셨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장례 내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눈물도 탄식도 오열도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엄마는 정말 무섭도록 단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그날 저녁 나를 부엌에 불렀다. 너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그게 끝이었다. 나는 그 말에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 우리는 서로를 필요 이상으로 마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결국 그 집을 떠났다. 자, 여기가 내가 엄마를 외면하기 시작한 시작점이다. 어릴 땐 관심을 갈구했지만 어느 순간부턴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더 편했다. 이 이야기는 그런 내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엄마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며 시작된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진실이 서랍 하나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집을 나온 후 나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때조차 어머니에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그저 우편함에 넣어둘 뿐이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어머니가 조용히 와 계셨다. 누구보다 먼저 빈자리에 앉아 있었다. 흰색 자켓에 작은 꽃 하나 브로치처럼 달고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내가 단상에 오르는 걸 묵묵히 바라보셨다. 카메라에도 사진 한 장 남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식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다. 그걸 나는 누군가의 말로 들었다. 혹시 저기 앉아 계셨던 분 어머니 아니셨어요? 나는 그냥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겠지만 나는 정말 그 말밖엔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 어머니는 항상 내게 등을 돌리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등을 보며 멀어지는 게 더 쉬웠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나는 엄마가 되어
다시 딸을 키우는 입장이 됐다. 놀랍게도 어릴 적 기억은 그대로 떠오르더라. 내가 딸을 쓰다듬으며 책을 읽어줄 때마다 그 한 구석에 어릴 적 내 모습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예쁘고 작은 애를 어떻게 그렇게 외롭게 했을까? 그때 처음 조금씩 어머니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는 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의 벽을 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누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심장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입에서는 그래? 많이 안 좋으셔? 하는 차분한 말이 나왔다. 치매래. 초기인데 좀 빨라.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다. 엄마. 작게 불러보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더니 나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한마디. 누구세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예요. 딸.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딸은 서울 산다 했는데 여긴 왜 왔어? 나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저 옆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는 다시 창밖만 보며 말했다. 딸은 나 안 좋아해. 그날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채 그 병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매주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엄마는 날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을 기억하고 싶었다. 병원 가는 길이 처음엔 낯설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이토록 오래인 건 거의 처음이었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의자에 앉아 그저 창밖만 함께 바라보다가 묵묵히 물컵을 채워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매번 묻는다. 간호사예요? 어디서 왔어요? 내 딸은 요즘 안 와.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어느새 습관처럼 웃게 되었다. 그리고 하루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보았다. 마르고 거칠어진 손. 예전에 나를 놓았던 그 손이었다. 그 손을 꼭 쥐고 나는 말해보았다. 엄마, 이젠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한번 꽉 쥐어주셨다. 그 한순간 나는 엄마의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엄마를 찾아갔다. 말은 줄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열렸다. 엄마가 나를 모르더라도 나는 엄마를 알아봤으니까. 어느 날엔 내가 싸간 찬밥에 엄마가 젓가락을 슬쩍 얹으며 말했다. 이거 예전에 너 좋아했잖아. 김 간장에 찍어 먹는 거.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나만 아는 그 기억. 아무도 말한 적 없는 그걸 엄마가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직도 좋아해. 그날 밤 나는 차 안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다. 엄마는 날 잊은 줄 알았다. 날 미워했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쩌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기억은 사라져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을까? 마음 한구석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내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딸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아이를 키우며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랑은 말보다 기다림과 손길에 있다는 것이다. 엄마는 말로 사랑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날도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에는 늦가을 해가 길게 들이치고 있었다. 엄마는 나를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다. 너 그 서랍 열어봤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요? 엄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거기 내가 다 써놨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병실을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주택, 먼지가 내려앉은 안방,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방 안. 서랍장 앞에 섰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서랍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한 알음 있었다. 흰 봉투, 조심스레 접힌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적힌 종이들. 모두 내 이름으로 쓰여 있었다. 지연아, 우리 딸, 사랑하는 내 딸에게.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지연아, 오늘 너 졸업식이라. 정말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내가 나를 싫어할까봐, 또 나를 차갑게 볼까봐. 엄마는 결국 그 자리로 가지 못했어. 나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또 한 장 편지를 펼쳤다. 내가 짜장면을 혼자 사 먹던 날 엄마는 부엌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 그날 내가 잘 먹었어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가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여서 엄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어. 나는 울음을 삼키지 못했다. 그 편지들은 매해 내 생일마다, 입학식마다, 결혼식 전날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엄마는 말하는 게 서툴렀어.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 하지만 엄마는 매일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단다. 나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가슴에 안고 무너져 내렸다.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 다만 엄마는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랑을 했던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엄마 병실에 찾아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순간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기셨다. 지연아. 처음으로 그 이름을 엄마 입에서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름, 그토록 원했던 부름. 엄마는 그 이름을 끝내 기억해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의식도 조금씩 희미해졌고 손의 힘도 점점 빠졌다. 나는 매일 엄마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다. 지연이에요, 엄마. 딸이 왔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엄마는 가끔 눈을 깜빡이며 대답하듯 가만히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말로 다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햇살이 병실 창문을 스치던 오후였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많이 외로웠지만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말에 엄마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했다. 내 딸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으셨다. 나는 그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였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엄마의 장례식 날 나는 울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영정 사진 속 미소 짓는 얼굴을 보자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사람들은 이제야 우느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눈물은 이제야 알게 된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다. 어머니는 끝내 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에 눈빛에 그리고 서랍 속 편지들에 사랑이 숨어 있었다. 나는 이제 그 기억들을 안고 산다. 이젠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그리워할 뿐이다. 살면서 가장 늦게 배운 건 가족의 사랑은 늘 옆에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였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랑 지금도 말없이 곁에 있지 않나요? 너무 늦기 전에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엄마, 부디 그곳에서는 마음껏 웃으세요. 나는 이제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